신이사 제도는 정말로 괜찮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 신이사 제도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은 조심해야 된다. 예전에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해서 경기 둔감제라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엄청 비싸게 주고 그랬거든요. 그게 지금 다 훼손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글로벌에 가면 반도체 회사 중에 TSMC라고 있어요. 일본에도 투자를 늘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미국에 또 이제 큰 회사 중에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죠. 신이사 제도 흐름에 딱 맞는 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신이사야말로 안목이 필요한 미래를, 세상의 변화를 꿰뚫어 보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된다. 蘇先生の幸せ投資教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이사 제도, 거기에 신이사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면은 가장 좋을 건가? 그럼 신이사 제도가 추구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일본 정부가 이제 아주 독특한 제도를 만든 거죠. 주식을 매수해서 거기서 나온 이익에 대해서 20% 세금을 봉상 물리는데, 신이사 제도로 해서 총 한도는 1,800만 원, 그리고 연간은 360만 원. 여기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 가세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중간에 팔게 되면 연간으로 매수한 기준으로 360만 원이니까 그분들께서 예를 들어 이제 계좌를 운영하시면서 나 그냥 단기 트레이딩 목표로 갈래, 이런 주식은 신이사 제도로 사시면 안 되죠, 그죠? 그 신이사 제도가 의미하는 바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회사를 매년 모아가라. 주식을 그야말로 기업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주식을 분할해서 매수해라. 이게 정부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막 트레이딩을 요구하는 그런 투자는 그냥 일반 위탁 계좌로 해라. 저는 아주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기업을 잘 골라야 되겠죠. 1,800만 원 한도를 다 채우려면 5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 5년 동안은 망하지 않을 기업을 골라야 되고 5년 동안은 성장할 기업을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중간에 팔아버리면 이 제도의 취지하고 좀 다르게 또 즉시 한도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2년치 모은 거 720만 원을 팔게 되면 다음에 한도가 360만 원밖에 안 살아나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5년 정도 사이클을 두고 5년 때 됐을 때 1,800만 원을 가득 채운 다음에 거기에서 360만 원을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부터 다시 또 360만 원짜리를 새로 편입을 해서 쭉 1,800만 원 상태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유지하면 가장 좋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미국의 다우 지수에도 뭐 기업들이 30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 거의 잘 없다고 할 정도로 기술 변화가 빠르고 세상의 변화가 빠르고 그럼 기업들의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나눠지는 터라 장기적인 안목, 최소한 5년 정도의 아웃룩을 가지고 기업을 골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조적 성장주라고 그러죠. 5년이면 경기 사이클이 팽창 국면, 하락 국면 이런 구간을 다 지나갈 수 있어요. 요즘은 경기 주기가 짧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경기 민감제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구조적 성장주를 잘 골라가지고 넣어야 된다. 이 니사 제도는 아주 누가 고안을 했는지 참 잘 고안된 제도다. 제가 그러면 글로벌에 그런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최종 목표가 주식을 소각하거나 배당을 받거나 그런 밸류업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도 골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죠? 안정적인 기업들, 정책의 수혜를 받아가지고 꾸준히 올라갈 만한 그런 거. 예를 들어 뭐 일본전력 같은 회사도 그 후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도 방어가 되는 NTT 같은 회사, 그런 회사도 배당 많이 주고 통신회사가 뭐 망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회사도 괜찮고, 그걸 이제 밸류업 기반으로 그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또 금융회사, 밑재이은행 뭐 이런 것도 저는 그 신이사 제도에 충분히 부합한다. 해외로도 모건스탠리 지분도 갖고 있고, 그래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글로벌에 가면 반도체 회사 중에 TSMC라고 있어요. TSMC는 꾸준히 성장하고 일본에도 투자를 늘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신이사제도 흐름에 딱 맞는 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AI 기술 때문에 한국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 아니면 일본에 있는 낸드 만드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5년 정도의 아웃룩으로 보면 지금 주가가 좀 올라 있지만 사람들은 2028년까지 스토리가 연장되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러는데 제 생각에는 훨씬 더 길게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체 수요도 또 함께 일어나야 되고 그런 회사들도 구조적으로 이익이 늘고 있다. 그리고 아마 자사주도 많이 살 거예요. 돈 뭐 빵빵 벌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미국에 또 이제 큰 회사 중에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죠. 애플이라는 회사도 밸류업을 정말 1년에 뭐 잉여 현금 흐름이 1200억 달러, 1100억 달러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거의 한 95%, 97, 8%를 다 자사주 사고 배당 주는 회사죠. 그 자사주와 배당을 그렇게 누리게 되면 해마다 시가총액이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늘어난 것만큼 자사주를 사서 소각시켜버리면 시가총액이 또 줄겠죠. 그죠? 그만큼 또 밸류에이션 매력이 또 생기고 그리고 배당 받고 그런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밸류업을 잘하는 이런 기업들로 채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글로벌에 이제 막 엄청나게 방위산업 관련돼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미국에 있는 방산기업도 미국에 원래 1조 달러 방위예산 쓴다 그러다가 1.5조 달러로 늘린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AI하고 연관돼 있는 첨단 방산기업들 노스로 그루만 이런 기업들은 지금 추세적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도 포트폴리오를 비중을 둬서 일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사 제도는 정말로 괜찮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 신이사 제도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술 변화 때문에 승자에서 패자로 변해가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은 조심해야 된다. 예전에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해서 경기 둔감제라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엄청 비싸게 주고 그랬거든요. 그게 지금 다 훼손되고 있는 거죠. 진짜 이런 세월이 올지를 아무도 몰랐겠죠. AI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면 명령을 내리면 AI가 코딩까지 해주고 앱도 만들어주는 세상으로 지금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에너지 관련된 쪽, 원자력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지금은 이익이 눈에 더 적게 잡히지만 2035년, 38년 뭐 이렇게 되면 원전이 2030년부터 폭발적으로 이익으로 딜리버리 될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글로벌에. 저하고 수업을 하시면 그런 기업들 이제 꾸준히 살펴볼 수 있어요. 안전하진 않죠? 기업이라는 게 언제든지 시장 기대하고 다르게 역성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을 최대한 제거하고 요 신리사제도 여기를 운영을 해야 되고요. 단기 테마주 이런 거는 신리사제도 주식을 사시면 큰일 납니다. 그죠? 안정적이면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옥석을 잘 가리셔야 되고요. 퀄리티 있고 시장을 지배하는 핵심 기업들에 대한 지금은 핵심 기업인데 나중에 핵심 기업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한때 미국의 제네럴 일렉트릭 엄청 좋은 회사였죠. 에디슨이 창업한 회사. 근데 그거 한때 다우 지수에 있다 다우에도 빠질 정도로 회사가 쫄딱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망한 건 아니지만 주가가 많이 망가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세상 변화를 잘 보면서 그분들께서 정말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 넣어야 돼요. 요거는 5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선정하는 데 있어서 더 인사이트가 있고 해안이 있고 통찰이 좀 있어야죠. 5년 앞은 내다봐야 되니까요. 저는요, 주간으로 주가 맞추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1년 뒤 이 회사가 주가가 어디 가 있을 거다, PR이 어떻게 될 거다, 이 정도는 오히려 시간이 길어지면 더 잘 맞출 수 있는 것 같아요. 5년은 제가 좀 이렇게 힘들기도 할 것 같고 그래요. 근데 1년 뒤 정도는 제가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업이 뭐 중간에 갑자기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러지 않으면 기업이 하는 일, 세상의 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는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년이 2년 되고 2년이 3년 되고 그 사이 따박따박 이제 모아 가시면서 순항하고 있는 기업들의 비중을 계속 늘리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본 그분께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본도 자본시장이 지금 성숙해 가려는 중이잖아요. 그죠? 변동성도 있고 그러지만 일본 증시 전체는 이제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주식에 대한 비중을 그분들께서 좀 높이시는 게 노후에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웃나라 뭐 대만도 있고 한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또 미국도 있고 그런데 국경을 초월해서 글로벌이 다 이제 한 묶음으로 엮여져 있죠. 우리 여객기를 타고 지구 한 바퀴 도는데 36시간밖에 안 걸려요. 옛날에 36시간이면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배 타고 가는 시간이면 세상을 한 바퀴 돌아요. 그죠? 지구본을 놓고 이렇게 내려다보면 지구가 요만하죠. 정말 요만해요. 지구가 많이 좁아져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글로벌 전체에 특히 AI 때문에 기술이 하나의 생태계로 통합돼 버리고 AI 때문에 승자와 패자가 나눠져 있고 문화에도 또 뭐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 같고 인구 구조에도 또 변화를 가져오고 막 이런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투자를 확대하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요. 일본 통화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적으로 강해지지 않을 거다. 일본이나 한국이 똑같은 처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 자원을 수입해서 재가공해서 해외에다가 수출하는 게 주된 경쟁력이에요. 그런데 환율이 너무 강해져 버리면 수출 기업들이 이익이 안 나니까요. 그죠? 기초적으로 그런 데다가 미국과 같은 이제 서구권 진영의 핵심적인 국가인더라 미국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이 망하게 환율을 딱 막 강제적으로 강하게 만들고 이렇게는 안 할 거다. 예전처럼 반도체 일본이 1980년대 반도체 강국이었잖아요. 그죠? 미국이 잘하던 거를 일본이 갖고 왔고 그걸 일본이 너무 막 반도체 자동차 다 잘하게 되니까 가전까지 소니가 뭐 엄청 잘하고 그런 시절에 그걸 우려해서 미국이 지금 환율을 갑자기 강하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어졌죠. 또 미국이 그 당시에는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 오해한 거죠, 그죠? 중국은 뭐 영원히 전 세계 시장 경제에 큰 영향을 못 미칠 거다. 여전히 먼저 그냥 공산 세력으로 남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중국이 등소평이 나와가지고 흥묘, 백묘론 이러면서 중국이 빗장을 열어 제치고 시장에 들어오면서 중국이 너무 커버린 거죠, 지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나쁜 정책을 많이 하지 않을 거다. 한국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가장 큰 핵심이 환율이죠, 그죠? 제가 일본 엔이 추세적으로 강하게 가가지고 막 130엔 오고 140엔 오고 이러지 않을 거란 전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해외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 신이사일수록 해외 자산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니사에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걸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고요. 신니사야말로 안목이 필요한 통찰이 필요하고 미래를 세상의 변화를 꿰뚫어 보는 그런 인사이트 있는 그런 시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돈 많이 버셔야죠.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일본은 특히 한국보다도 평균 수명이 더 길죠, 그죠? 이제 노후에 되면 의료비 도 많이 들고 돈 많이 버셔야 돼요. 정부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자산의 구성을 투자 쪽으로 옮기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죠, 그죠?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의 정책을 이기는 시장도 없어요, 장기적으로. 그렇다는 측면에서 그분들께서 금융자산, 특히 주식형 자산에 대한 익스포저를 조금 느리는 그런 결정을 하고 정부가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있으니까 일본은 세금을 진짜 많이 걷는 나라죠, 그죠? 일본은 또 집단의식도 강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강한 나라 그런 인성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 내는 거를 뭐 당연시 여기는데 또 한편은 고통스러워요, 그죠? 근데 정부에서 이렇게 세금도 안 내게 하는 어떤 걸 해줬다 그러니까 이거는 땡큐 하고 이거는 이제 받아들여서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신이사제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또 그게 포트폴리오는 어떤 걸 위주로 담아야 니사제도에 부합한 그런 포트폴리오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짧게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타시다.